자, 우리가 보면은 명도 집행 대상 부동산이 있는데요. 자, 아파트, 빌라,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 다 있습니다. 뭐 해연제로 운영하는 상가는 어떤 겁니까? 실내 골프장, 고시원, 사우나 뭐 이런 거 있죠. 다 되는데 자, 아파트, 빌라, 원룸 전부 다 합의가 다 됩니다. 상가 다 되더라고요. 병원, 요양원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다 돼요. 아파트, 공장도 다 되는데 토지만큼은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가, 농작물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합의가 시점을 찾지 처음부터는 전혀 합의라는 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대부분 봤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명도를 당할 일은 없어요. 서로 합의하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문제는 오픈 상가가 제일 명도하면서 낙찰자가 조금 힘이 들 때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오픈 상가는 백채 구분이 없는 상가인데, 즉 다시 말해서 101호부터 106호까지가 있는 건물에 103호가 경매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실제는 101호하고 106호는 백채 구분이 없어가지고 다 그리고 오픈된 상태에서 설렁탕집이라든지 사우나, 미장원, 막 이렇게 대형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103호가 있는데 103호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낙찰자가 103호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우리 현재 기존에 하신 분한테 가서 내가 샀으니까 계약을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103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 103호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행관실에다가 예고를 신청할 때 우리 청량사를 대동하시면 됩니다. 법원에도 청량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집행관한테 저 오픈 상가인데 특정이 안 되니까 예고하러 가면서 우리 청량사를 좀 대동해 주십시오 하시면은 우리 청량사가 가서 예고를 하면서 빨간 선을 다 꺼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3호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103호만 베니아 합판이라든지 가져와가지고 짐을 양쪽 102호 104호로 다 그쪽에서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쪽 물건을 다 그쪽으로 다 넘가주고 자기는 합판으로 탁 막으면 되겠지요. 근데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미장원 하는 아주머니라든지 설렁탕 하는 아줌마, 좌우간 6개 호를 사용하는 아줌마께서는 아줌마든 아저씨든 그분들이 합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가를 오픈 상가 살 때는 청량을 하면 되겠다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다 합의가 되는데 문제는 공장 중에서도 마당이 있는 공장, 부지가 넓은 공장은 가끔 가다 보면은 폐기물을 갖다 놨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 이런 폐기물을 갖다 오는 그런 장면을 보기 전에 먼저 현황조사라든지 감정평가서에서는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올 때는 폐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점은 내가 낙찰을 받고 난 후에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소유권이 이제 넘어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 바로 현수막을 하나 걸어가지고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현재까지는 마당에 폐기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타야도 되고 철광석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사실 이 폐기물이 처리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 때문에 이양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장이 넘어가니까 차라리 폐기물을 다 받아가지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금을 납부한 후에 바로 현수막을 걸어서 소유권이 넘어왔고 현장 물건에 대해서 뭔가 폐기물이라든지 건물을 훼손했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걸어줘도 되고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또 찍어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런 것이 들어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에 보면은 농작물이 좀 있어요. 농작물이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건물 같은 거는 명도가 아주 쉽는데 농작물이 있는데 이 농작물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토지를 샀는데 거기에 농작물이 있다. 물론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입니다. 그 농작물이 수확기가 다 돼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는 농작물이라면은 법원에서 바로 환가 처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 농사를 지었던 경작자가
이거를 수거를 하지 않으면은 환가 처리합니다. 경매로 합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경매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이 수확기가 아닌 그냥 모종이라든지 잎이 조금 새끼 모종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명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농작물이 경작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명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찰 법정에 들어올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면은 가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무조건 앉아 있어요.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이 당일날 오전 9시, 10시 돼도 이 사건이 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하, 취소, 변경, 연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어저께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어제 밤늦게 대법원 홈페이지에 봐서 진행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걸 보고 입찰표를 작성해서 입찰함에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했는데 이렇게 입찰함에 넣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찰할 때까지. 그리고 11시 20분, 11시 10분 되면 마감이 되는데 그 시간이 아주 조용합니다. 그때 저 매각 담당 집행관이 법대에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대 사건 번호를 부르면서 어떤 분 잠시 나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멀쩡하게 나가면은 이 사건은 취하됐습니다. 이 사건은 연기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한 시간을 멀뚱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입찰 법정 들어가기 전에 좌측 우측에 보면은 이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입찰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그날 진행하는 사건을 다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입찰 법정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기. 자기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래 보시면은, 자, 매각 기일부가 있잖아요. 이 기일부에 보시면은 자기가 진행되는 사건이 오늘 진행하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 진행하지 않네. 내가 하고자 하는 사건 번호가 없다면은 법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거 진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으로 가시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이 매각 기일부를 사진을 한 장 찍고 갑니다. 분명히 사건 번호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입찰하러 가기 전에 입찰 법정 안에서 먼저 입찰하기 전에 이 매각 기일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건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자, 기입찰표에 공동입찰을 하였습니다. 공동입찰을 했는데 이 공동입찰자들이 두 사람이 입찰하는데 한 사람이 안 왔어요. 한 사람이 안 왔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리인을 적어야 되거든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안 왔다. 그러면 온 사람이 안 온 사람이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여기 입찰표에 적어야 되는데 입찰표는 양면지다 보니까 뒤에 위임장이 있어요. 위임장에 대리인을 적었으니까 나는 이상이 없다 하는데 이게 바로 무효가 사유가 됩니다. 이 무효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표는 한 장이거든요. 입찰표 양면돼 있습니다. 한 면에는 입찰표, 뒷면에는 위임장이 돼 있다 보니까 대리인 하나만 적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표 따로 위임장 따로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가 있습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기존에 2분의 1 지분이 하나의 지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분 중에서 하나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에 다 그 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에는 공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자기가 공유자 하겠다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유자가 아니 됩니다. 등기 증명서에는 공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2층 주택이 단독주택의 경매로 나올 때는 등기부 증명서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입찰하러 나와서 다른 사람이 먼저 1등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공유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건물에는 공유자로 돼 있는데 토지에는 공유자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공유자가 안 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다 돼 있어야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은 그 공유물 분할 판결 안에 있던 공유자들은 공유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입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괄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5개 필지를
동시에 경매로 진행합니다. 그럴 경우에 5개 필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할 때를 일괄입니다. 산 1번지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를 5개를 통째로 하는 것이 일괄 경매인데 그때 공유자는 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에 각자 공유자로 들어가 있어야만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 1번지에도 공유자가 되어 있고 2번지, 3번지로 되어 있는데 4번지, 5번지에 공유자가 안 돼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공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